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연의 사제, 자연을 발명한 과학자를 아시나요? 오늘도 내용이 좀 많아서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남미, 페루의 해류인데 땡땡땡 해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몸길이 2m 이상의 대형 오징어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달의 동북쪽 직경 273km의 바다의 이름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장학금, 카운티, 만, 강, 산맥, 동식물, 광물, 또 세계 각 지역의 지명에까지 이 사람 이름은 수십 가지의 이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다름이 아닌 이런 긴 이름의 사람입니다. 보편적으로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의 본명의 긴 이름은 프레드리히 빌헬름 하인리히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69년에 태어나서요. 1859년까지 당시로서는 89세, 90세의 긴 장수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엔 독일이 된 것이겠죠. 이분은 탐험가, 모험가, 그리고 지리, 식물, 동물, 천문, 박물학자로까지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가, 정치가, 문학가,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연예인 빼고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남미 탐험입니다. 30살, 1799년부터 한 5년간 했던 건데요. 아마존강, 안데스강, 안데스 산맥 등을 탐험을 했고요. 동식물이나 기후 등 현대과학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대 담론 같은 얘기죠. 자연지리학, 지구물리학 이런 학문의 기초도 닦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미만이 아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탐험도 했는데 이때 나이가 60이 넘어서 탐험을 했다고 보면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만년에 한 20년을 투입을 해서 아주 명저를 저술하게 되는데요.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총 5권에 이르고 있는 책인데요. 지구상의 각 지역의 동물, 식물, 지리 등을 비교 연구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그리스의 단어인 코스모스, 질서, 안정, 조화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우주라는 것에 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잘 알려져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같은 기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탐험과 저술은 아마데우스 폰 괴테, 또 종의기원의 찰스 다윈,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미 혁명, 남미 독립의 주인공 시몬 볼리바르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뿐만이 아닌 수많은 과학자, 사상가, 문학자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의 가정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프로이센의 최고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알렉산더 게오르크라고 불려주고 있고요. 또 군인이고 왕실에 종사를 했습니다. 멋지고 다정하고 자유로운 아버지였으나 훔볼트가 9살 때 별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 밑에 주로 크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부유한 사업가의 딸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타이거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되게 엄격하게 키우는 부모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엄격한데도 되게 격식을 따지고요. 되게 냉정한 어머니였다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희망은 별로 잘 안 듣고 오직 너희들은 관료가 되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으면서 자녀에 대한 감정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열정적 교육 또는 교육열로서는 당시에 많은 계몽주의자 학자들을 모셔서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진행을 한 사람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슬하에 유명한 사람으로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인 빌헬름 폰 훔볼트라는 형이 있고요. 형은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학구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장관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동생인 폰 훔볼트는 부모의 바람에 의해서 함부르크 경영 아카데미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러나 성에 안 찼는지 프라이베르크 광산 전문 학원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숫자와 회계장부는 너무너무 싫다. 그리고 과학과 지리학, 지질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왕성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연유였을까? 모험을 동경하고요. 유럽 각지를 여행하고 방랑벽이나 탐구심 이런 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앞뒤 안 가리는 행동파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당시에 프로이센 국왕이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폰 훔볼트는 폐하, 저는 칼 대신에 머리로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일화가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형은 부모에 대해서 되게 순종적이었고요. 그래서 언어학자이자 교육부 장관 관료로 성장을 했고요. 알렉산더는 저항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특유의 호기심, 도전하는 탐험가, 과학자, 박물학자 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그 알렉산더 훔볼트는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서 바깥 탐험이나 여행하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18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드디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이었다 그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머니 그늘이 소멸이 되고 또 풍부한 유산으로 인해서 탐험에 나섭니다. 근데 탐험이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국의 브리스톨 백작이 이집트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브리스톨 백작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서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는 프랑스의 탐험가 부갱빌이 남극 탐험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불충분해서 또 실패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나폴레옹 군대가 학자들을 모은다는 얘기가 있어서 합류를 추진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집트까지 이동의 문제가 생겨서 또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런 이집트 이동을 약속한다는 스웨덴 영사의 오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구축함이 폭풍으로 파손되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 마지막으로는 스페인 왕국의 허가에 의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물론 비용까지도 포함이 된 부분이 있겠죠. 스페인 왕국에 인맥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출중한 그의 인물도 원인이었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방랑벽과 모험심은 모친의 사후 사전 오기 끝에 탐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훔볼트의 탐험은 남미 대륙에 대한 탐험으로 유명합니다. 1799년부터 1804년까지 5년간 베네수엘라 정글, 페루산, 멕시코나 쿠바 등을 방문하면서 약 4만 킬로의 탐험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런 시기였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시대였는데 이런 탐험과는 거리가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humboldt는 여기에서 멈추는 humboldt가 아니죠. 러시아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이 러시아 탐험,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는데 탐험의 시작을 예순에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1800년대 전반을 살아간 사람으로서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umboldt의 남아메리카 탐험에서의 과학적 성과를 한번 보면은요, 이 사진은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소, 이름이 좀 어렵네요. 침보라소 산인데요. 당시에는 세계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히말라야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침보라소 산에 무산소 등반, 무산소만이 아니고 무등산 장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사실은 6,300m급인데 한 400m 앞 지점인 5,900m 정도에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 중에서도 고도, 기압 또는 그거에 따른 온도, 끓는 점들을 수시로 측정을 하고요. 물론 열대식물의 고도별, 온도별 분포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에 표기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고산병에 걸리게 되고요. 아울러 신발이 다 찢어지고 할 정도까지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침보라소 등산은 지리학, 식물학 발전을 상당히 촉진했던 탐험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사진에 보시는 것은 전기뱀장어입니다. 그래서 전기뱀장어를 직접 자기 몸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유럽의 과학계는 동물이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뱀장어를 만난 전기뱀장어를 만난 humboldt는요, 이 작은 뇌에 말을 한 2~30마리 풀어 넣어서 그 전기뱀장어의 위력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말이 그야말로 전기뱀장어에 감전이 돼서 쓰러지고 밟히고 이런 과정 중에 총 몇 마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의 위험천만한 전기뱀장어. 알려지기로는 한 150cm 정도면 600V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뱀장어를 좀 지치게 해서 직접 만지고 해부하는 위험한 실험을 감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경생리학 또는 심전도 발전, 개발에 연결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식물인데요. 쿠라레라는 식물입니다. 남미 원주민들이 그 사냥통에서 독화살을 발사를 하는데 거기 화살촉 앞에 묻은 독입니다. 그래서 이 독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구로 잡은 짐승 직접 먹어보기도 했고요. 또 피부에 대보기도 했고 이런 목숨을 건 실험을 강행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위험하고 기절도 하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과 그 경과를 직접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서로 기록을 해주기도 했던 거겠죠. 이 부분은 근육이완제의 개발 그리고 마취약의 개발 등에 활용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니나무인데요. 이 껍질은 당시에 유일한 말라리아 치료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류가 너무 많고요. 또 천차만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효와 또 특성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을 humboldt가 결국은 잘 분류를 해내서 말라리아 치료제 또 키닌의 추출에 성공을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직접 위험에 처해 가면서까지 탐험과 실험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연계성을 밝혀내고요. 과학과 의학, 약학 발전 또는 나아가 인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는 거죠. humboldt 탐험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침보라소 산의 동식물의 분포를 등고선 또는 등원선에 맞춰서 그려놓은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탐험을 통해서
미지의 동식물을 발견하는 과학적 성과를 이뤄냅니다. 당시에 인류에게 알려진 식물이 6,000종이었다는데요. 훔볼트가 거기에 2,000종을 더하는 개가를 이뤄내죠. 그리고 이때는 그 유명했던 대항해 시대고 식민지 개척 시대였습니다만 식민지를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연구 대상 또 과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움트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탐험, 실험, 측정, 분류 또는 분석, 융합 등에 대한 기록들을 활발하게 공유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만인에게 공유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세계 과학 발전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식물의 표본 등을 무상으로 공유를 한 것이죠. 아울러 광범위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과학과 학문의 발전의 기초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은 뭐 지구 물리학이니 기구학이니 기후학이니 이런 데로 다 이어졌고요. 또 3개 대륙에 대한 융합적 고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연의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훔볼트의 연결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학적 관용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 교환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여러 식민지나 여러 미개척지에서의 다양한 원주민이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 대한 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21세기 지금 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흑백에 대한 대립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한 가운데 있는데 이분의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는 다음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